계산을 했더니 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 자,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수학적 계산을 없이도 엄청나게 단순한 방법으로 가우스면이라는 걸 설정해서 자,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거를 보기 위한 기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우스면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우스면을 바꿀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냐면, 자, 얘는 전기장을 알고 싶은 위치에 대해서 가상의 면을 설정하는 거야. 가상의 면을 설정하는데 가우스면 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이거는 제일 잘 나와 있는 책이 이름을 자꾸 까먹어야죠. 할리데 말고 서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 부분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어. 다른 책은 설명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설명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가우스면 되기 위해서는 얘는 고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을 쓰거든. 고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우스면을 잡아주게 되는데, 자, 이런 면을 잡아준다라고 해. 전기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얘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정한 영역을 가우스면으로 잡아줘.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 가우스면은 내 의도대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이 0인 곳을 잡아줘.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자, 얘는 이런 특성을 갖게 한다라고 해. 전기장과 면의 특성에 대해서 면은 면 벡터를 DA라고 썼을 때 이런 위치에서 꼭 잡아준다라고 해. 전기장의 방향과 면적소의 방향이 스몰 a로 써줄게. 면적소의 방향이 나란한 위치를 잡게 돼. 좀 이따 보시면 이래야지 계산이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또한 전기장의 방향과 면 방향이 수직한 부분을 잡아서 이 가우스면을 잡아준다라고 해요. 가우스면을 잡는 조건은 전기장이 일정한 면 또는 전기장이 0인 부분 또는 전기장과 면 방향이 나란하거나 수직한 이런 면만 골라서 가우스면을 잡아준다라고 해요. 자, 이 가우스 법칙을 진행하기 전에 자, 기본적인 얘기들이 편집해서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다발이라고 써있어. 이 전기다발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 익숙한 이름을 바꿔주면 얘는 전기선속이야. 자, 전기선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선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장에 정의 하나가 필요해.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전기장이라는 것은 어떤 걸 전기장이라 해야 되지?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주로 이용한 방법이었지. 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직자 구분을 통해서 우리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들이었거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얘는 단위 면적을 세 번째 정의로 썼어. 1제곱미터가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 선속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선속 밀도라고 불러. 또는 줄임말로 전속 밀도라고 표현해. 비슷한 말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전속 밀도하고 비슷한 어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자속 밀도가 있지. 자기장 정의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전기장의 개념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자. 균일한 전기장에서 그렇게 되는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여기 균일한 전기장이 있고 이 전기장에 면의 수직한 전기장과 수직한 어떤 특별한 면을 한번 설정해 보자. 이 면의 넓이가 A라고
이때 1제곱미터 속의 전기장이 요만큼이 지나간다라고 해보자. 자, 이 면적이 얼마래? 1제곱미터래. 그럼 전기장의 정의에 의해서 이 면적을 지나는 전체 전기선 속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지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전체 총 면적을 지나는 전기선 속은 기호를 phi2라고 써주고 있어. 그래서 phi2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죠? 2 곱하기 a라는 값이 되겠지. 1이라는 면적 속에 2개가 들어가니까 2라는 면적 속에는 전체 2a개만큼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 자, 이번에는 수직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관계법을 이야기해. 자, 전기장은 균이래. 자, 이때 이 전기장과 세타라는 각도를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졌대요. 자, 얘가 세타야. 자, 앞으로는 면도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량으로 취급해 줄 수 있거든. 그 면 방향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면의 수직한 유방향이 면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전기장과 이루는 각도는 얼마를 이루고 있지?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다. 이 면의 넓이를 A라고 얘기하는 관계에 이 면을 지나는 전기선 속의 총 수는 몇 개가 될까? 얘는 이 면 A에게 정사형을 한번 내려봐봐. 정사형을 내려서 이 정사형을 이루는 이 면적을 지나는 모든 전기선들이 A라는 면적을 지나는 전기선 수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빨간 아이의 넓이는 얼마큼이 돼 버리지? 빨간 아이의 넓이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렇다면 이 면을 지나는 전체 전기선 속 파이는 몇 개가 될까? 2 곱하기 A 코사인 세타만큼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전기장도 벡터, 면의 넓이도 벡터야. 둘 다 벡터이고 사인값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써있네. 그럼 무슨 곱이 되어버립니까? 도트 곱이 되어버리겠죠. 이 도트 A라고 표현해줍니다. 어떻게 못한 수업 금요일날 하는 거 얘기 들었지? 네. 학원에서 찐쌤이어도 수업 못 나와가지고 시간표를 막 바꿔 짰나봐. 학원에서 어저께 시간표를 불하게 되어버리더라고. 전체 시간표에서는 있는데 어떻게 이번 주 시간표에서 누락이 돼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딱 줘도 되지? 그러니까 일찍 안 와도 되고. 자, 이번에는 면이 불균이랑 방향으로 인으로 구성된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옛날 책에는 이 책에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하트 모양까지 아니어도 그냥 바가지 모양으로 표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아. 자,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의 면조차도 균일하지 않다. 여기 약간 입체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가 입체적이다. 자, 이때 어떤 특정한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 자, 요 지점을 한번 보기로 할게요. 요 지점은 면 벡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델타 A1이라는 면을 갖고 있어. 델타 A1이래. 자, 이 순간 이곳을 지나는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의 전기장 값이 E1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또 다른 위치에서의 면 방향을 살펴봤더니 얘는 이쪽 방향으로 델타 A2라는 면적 수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E2라는 전기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시작은 되게 거창한데 이거 되게 단순하고 지난번처럼 복잡한 계산이 없어서 엄청나게 편해. 하지만 아까 썼다시피 고도의
대칭성량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해. 자, 이쪽에도 또 다른 면을 한번 적어보자. 자, 이쪽에 면이 있는데 이 면의 방향은 자, 이 방향인데 델타 A야. 그리고 전기장은 A3지. 자, 전기장 방향은 이쪽으로 E3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전기장도 다 제각각, 면의 방향도 다 제각각인 이러한 입체적인 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자, 전기 선속이 어떻게 표현되지는지를 볼게요. 전기 선속.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E1 도트 델타 A1 더하기 E2 도트 델타 A2 더하기 똔똔똔 EN 도트 델타 AN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대. 하지만 이 값은 참값이 아니야. 자, 이 값은 참값이 아니고 근사값일 따름이더라. 왜? 면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다 자르다 보니까 오차들이 있다는 얘기지. 네, 전체 면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일단 얘들을 합해봤어. i라는 녀석은 1부터 n까지 ei 도트 델타 ai라고 표현해서 쓸 수가 있대. 자, 그렇다면 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극한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리미트 델타 AI의 크기를 0으로 보내. 면적수를 엄청나게 작게 쪼개준 거야. 이때 시그마 EI 도트 델타 AI가 되고. 자, 리미트 시그마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는 지겨운 일이지. 뭘로 바꿔주지? 리미트 시그마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뭘 바꿔서 적분기호를 이용해 주지. 인테그럴. 자, 인테그럴 E 도트 dn이라고 해. 아주 작은 델타는 d로 바꿔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전기 선속 구하는 식이야. 의외로 이 전기 선속 구하는 문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어. 간단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데, 자, 조금 있다가 한번 가우스 법칙까지 얘기한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형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도 이런 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 잠깐 한번 볼게요. 시험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가우스 법칙 자체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저 식을 점전화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점전화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전화에 적용을 시켜주는데, 자, 여기에 한 점전화가 있다라고, 중심전화 마디큐가 있다라고 하자.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반지름이 얼마큼 지나는 곳에, 얼마큼 되는 곳에, 자, 여기에 둥근 구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어린 구면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면은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 위치에서 전기장을 이야기했을 때, 위치에서 전기장을 얘기했을 때 반지름이 같다면 전체 구면에서의 전기장 값은 모두 다 어때? 같은 값을 갖겠지. 네, 대칭성을 이용했어. 또 굳이 구면을 잡은 이유가 있어. 구면을 잡은 이유는 여기에 어떤 면적소를 잡았을 때 항상 전기장과 어떻게 나란한 방향의 면백타를 가질 수가 있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대.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얘에 대한 전기 선속이 얼마가 될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여기서의 전기 선속을 한번 봅시다. 자, 파이는 인테그럴 E 도트 dA라고 해. 왜 대칭성이 중요한지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에서 이 구면에서는 E와 dA가 항상 어떻게 나타나지? 나란하게 나타나. 그지? 네, 나란하게 나타나.
그렇다면 계산이 이렇게 되네. 인테그럴 ED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면을 잡게 되면 이 정기장 값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나지. 네. 같게 나타나니까 또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이건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인테그럴 DA는 뭐야? 구면에 대한 전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네. 그럼 얼마 하지? 이라는 값은 얼마니? 4파이 월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점전화에 대한 값은 알고 있어. 정기장. 지난 시간에 점전화의 정기장 얼마가 됐지? 4파이 이필론 제곱분의 1 곱하기 월 제곱분의 q 곱하기 4파이 월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월 제곱 4파이 지워지니까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이필론 제곱분의 q라고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정기력선 그리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전하량이 클수록 정기력선이 많이 생긴다. 네. 전하량이 두배 되면 정기력선 두 배만큼 더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이제 이 전하는 이 점전하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시켜서 풀어놓긴 했지만 전하 Q에 대해서는 뭐든지 전속이 이와 같은 꼴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두 식을 합쳐보기로 한 거예요. 합쳐봤어. 한 전하로부터 나오는 모든 전기장을 도트 DA, 즉 폐공면에 대한 전기 선속 계산을, 이거는 폐라는 뜻이야, 클로즈 서피스라는 뜻이야, 닫혀있는 면에 대한 접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뭐라고 쓴다? 이필론 제로 분의 Q인데 Q는 이 공면 안쪽에 있는 전하량이라고. 그래서 이 식이 바로 가우스 법칙이 되거든요. 만약에 대칭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거를 이용한 선생격의 너네 학교 이것도 기출문제를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자, 만약에 점전화가 여기 있대. 점전화가 지금 중심전화가 Q가 있어. 이때 전기 선속을 구하는 면을 이렇게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 한가운데 Q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얘네들은 상당히 골아픈 일이 될 거야. 요 끝점에서는 전기장 방향과 전기장이 나란하겠지만 다른 위치들은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래. 그럼 전기장이 이 방향이야. 그리고 면 방향은 이 방향이지. 뿐만 아니라 전기장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아. 위치별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면을 가우스면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이 가우스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 굉장히 불편한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점전화의 경우에는 그런 대칭성을 고려해서 구면으로 잡아주는 게 편리하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기출이야. 자, XH 방을 쓰다가 여기에 반지름이 L인 면이 있어. 자, 이런 면이 있어. 이때 원점에 Q가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면을 지나는 면이 지금 몇 개가 있어?
이 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네. 자, 이 면을 지나는 전기 선속은 얼마일까? 이 경우에 전기 선속은 얼마일까라는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얼마가 될 것 같아? 이거를 다 계산하는 건 바보짓이지. 자, Q에 의한 전기 선속은 무조건 얼마야? 이킬로제곱에 Q란 말이야. 그럼 얘는 삼지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만큼의 전기력선이 뻗어나가. 그럼 전체 공간에서 얘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지? 얼마가 되는 거야? 물론 이쪽 면이나 저쪽의 뒷면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 방향과 면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없어. 그치?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전체 공간에 대한 얼마에 해당하지? 8분의 1에 해당하지. 맞아요?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전압 Q에서 나가는 전기장에 8분의 1이 나가니까 파이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 8 Q가 된다. 답이 따라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내준 문제였어. 이해해요? 이거를 직접 계산하고 이런 거 바보 같은 짓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어떤 계산이 있냐면 연습 문제 갖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 그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야. 번호가 내 거하고 달라서 잠깐만. 간단한 걸로 골라보자. 제일 간단한 걸로 골라볼까? 잠깐만. 제일 간단한 걸로 연습 문제에 숫자가 지저분해서 문제 두 개만 하는데 숫자가 지저분해서 이런 문제가 있나 보다. 연습 문제 보시면은 노란 육면체가 있어. 노란 육면체 뒤에서 노란 육면체 문제를 한번 해보자.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어. 판에 따라 숫자를 좀 달리습니다. 자, 시판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숫자는 이걸로 맞춰주시면 돼. 그림은 똑같은 상황이야. 자, 한 변의 길이가 1.4m, 1.4가 중요한 건 아니야. 1.4m인 정육면체가 그림 23-29인데 이 노란 그림처럼 놓여져 있다. 자, 이때 이것처럼 균일한 전기장에 놓여져 있는데 전기장은 뉴턴법 쿨롬의 단위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는 너무 균일해서 칼인데 이걸 좀 이따 변형시켜서 한번 살펴볼게. A가 전기장이 얼마인데요? 전기장이 얼마? 19.0이라고 썼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얘에 대한 전기 선속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뜻이야. 자, 얘는 지금 각변의 길이가 여기서 그냥 L이라고 써줄게. L이라고 써줄게. 자, 이때 이런 면에 대해서 전기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이것도 그냥 E0라고 써줄게. 자, E0라는 값으로 그냥 A라고 할게. A, 스몰 A. 자, 얘는 이쪽 방향의 전기장을 갖는다라고 할게. X, Y, G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전체 전기 손속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이때 전체 전기 손속은 얼마가 되버리지? 이때 전기 손속은 얼마일까?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 일단 윗부분, 아랫부분, 면과 면과 전기장 일정하지? 네. 수직하지 않다. 나란하지 않지? 수직하니까 0이야. 또 이 방향과 뒷면도 수직하지 않지. 그렇다면 오로지 누구에 대한 면이야? X방향의 수직인 면에 대해서 전속
전속을 살펴봐야 해. 자, 이때 전기장 이 방향 얘기는 반대 방향의 면 벡터를 그리게 돼. 자, 이쪽 면을 1면이라고 하고 이쪽 면을 2면이라고 해볼까? 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지? 1면에 대한 전속은 얘는 이 도트 A가 되버려서 A는 여기서 L제곱. 자, 방향은 마이너스 I이 돼버렸지. 그렇죠? 그럼 얘는 전속이 얼마가 되지? A 곱하기 L제곱인데 마이너스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면에 대한 전속을 살펴보면 파이는 얼마가 되버리죠? 이 도트 그 면에 대해 돼버리지 L제곱 곱하기 I이 돼버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니? A L제곱. 그럼 전체 전속은 얼마가 돼버리니? 전체 전속은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내부에 알짜 전환은 있다 없다? 이 면에 알짜 전환은 ENC 또는 INT 쓰는데 알짜 전환은 없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줄 수도 있어. 똑같은 그림인데 만약에 전기장이 이렇게 AX 더하기 B I 대시라고 얘기해보자. 오케이? 네. 얘는 x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값이야. 그럼 윗면, 아랫면, 앞면, 뒷면 빼고 오른쪽 왼쪽 면에 대해서만 보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파이 2라는 녀석을 한번 볼게. 파이 2에서 1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얘기야. 여기서 전기장이 얼마야? x가 0인 위치지. 이걸 넣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뭐가 돼? b가 됐단 말이야. 이해해? 네. b i hat 도트 면은 l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 시대로.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b l 제곱이라는 값이 되고. 다음 편 파이 2 투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전기장이 얼마야? a l 더하기 b i 대 시대는 거야. x가 l이면이니까. 자, 이것 도트 l 제곱 i는 시대거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버리지? a 곱하기 l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l 제곱이 됐어. 그럼 전체 전속은 얼마가 돼버리지? 전체 전기 전속은 얼마가 돼버릴까? a l 세제곱이 돼버렸어. 내부에 알짜 전속이 있다는 것은 이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전화가 있다는 얘기지. 네. 어딘가에 전화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어딘가에 전화가 있대. 그리고 안에 있는 알짜 전화는 어떻게 구하니? 얘가 이슈론제로분의 QEH야. 그렇다면 알짜 전화는 얼마가 돼? QH라는 녀석은 이필론제로 AL 세제곱이 알짜 전화야.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다는 거야. 기출에도 여러 개 출제됐던 적이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막판에 프린트물을 주실 때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오케이? 네. 담당 선생님이 달라지면 대부분은 프린트에 너네 학교 프린트를 많이 주셨는데 작년 선생님이 많이 안 주셨지. 프린트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전속 계산 문제를 반드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소개까지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우스 법칙의 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 자, 23-2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우스 법칙은 전기 손속을 규정하는 법칙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전기 선속을 구해봤던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Q INT 또는 ENC 다 쓸 수 있어. INT는 internal 내부라는 뜻이고 ENC는 included surface 그래서 닫힌 곡면에 대한 뜻이야. 책에서는 Q ENC를 뭐라고 썼어? 입실론 제로 더하기 Y라고 썼어. 이렇게 쓰거나 또는 어떤 폐 곡면에 대해서 자, E 도트 D A라고 하는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QENC라고 쓰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공대 쪽에 가면 입실론 제로를 저를 보내는 경향들이 많아요. 입실론 제로 인테그럴 여기에 S자를 안 썼는데 S는 그냥 적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써줘. 서피스라는 뜻이야. 면적분을 해줬다는 얘기야. 길이 적분할 때는 C를 써주고 면적분은 S 서피스 쓰고 부피 적분은 V자 써줘. 볼륨이라고 해. 자, 그래서 얘는 E 도트 DA가 QENC라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지. 그래서 알짜 전화를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의 값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특별한 두 전화를 갖다 놓고 가수면의 의미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있는데, 자, 책 얘기 설명을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대략적인 설명해 드리고 책으로 한번 요거는 연 1, 2, 3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전화가 있어. 전화는 항상 전기력선을 방출하고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에 A, 자,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기장을 이야기해 보자. 자, 이런 전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면 1, 2, 3을 따로 잡아봤어. 면 4까지 했는데 면 4가 책에는 어디 가니? 면 4 어디 있니? 전체를 포함한 아이구나. 자, 이쪽 아이를 우리 S1이라고 할게. 여기에는 Q1의 전화가 있다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S 뭐라고 했니? 반대쪽은 S2라고 했지? S2라고 했어. 이때 면은 구면을 그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면을 공면이야. 이거는 공면을 이야기해 봤어. 얘는 S3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포함하는 면을 뭐라고 해? S4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때 S1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자, S1은 알짜 전기력선이 나오는 알짜 전기력선이 있지. 맞습니까? 네. 나오는 알짜 전기력선이 있어서 이때 파이 E1이라고 한다면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Q1이라는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짜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반면에 S2라는 녀석을 보자. 이때 전하가 마이너스 Q2라고 한다면, 자, 얘는 알짜 전기 선속이 들어가는 값이야. 음의 값이야.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Q2라는 음의 값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 선속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Q2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파이 E2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편 S3를 한번 살펴봐봐. 자, S3를 보면 이런 공면에 있으면 항상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녀석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럼 이 경우에 알짜 전속은 얼마가 되버리지? 알짜 전속은 얼마가 되버리니? 0이 되버린다. 얘가 0이 됐다는 것은 이 내부에는 알짜 전하가 없다는 뜻이야. 자, 이번에는 S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S4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얘네들은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을 따로따로 봐야 되거든. 네. 그죠?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의 수를 한번 정확히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Q1과 Q2의 전하량의 부가 반대고 전하량이 같다라고 한다면 S4에서 나타나는 phi E4는 얼마가 돼버린대? 0이 돼버린대. 만약에 Q1의 크기가 Q2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phi 2는 양의 값이야. 나오는 전기선 속을 갖게 된다. 자, 그리고 Q1이라는 값이 Q2보다 조금이라도 작다면 마이너스가 더 강하다는 뜻이야. 대부에 얘네들은 들어가는 형태의 전속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책에서 나타나는 S1면 S2면 이런 녀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S1 면 S1 면의 모든 점들에서 전기장은 외부를 향한다. 따라서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다발은 양의 값이며 가우스 법칙에 따라 이 면의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량은 양의 값이라고 한다. 자, 식 23-6이라는 식으로부터 가우스 법칙식이야. 자, 파이가 양이면 또한 Q2H도 양의 값을 갖는다. 풀업 전하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전속이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속이 된다라고 해. S2에 대해서 면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은 양 안쪽을 향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장 다발은 음의 값이고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이 면으로 둘러싸인 알짜 전하량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면 S3에 대해서 이 면은 어떤 전하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QENC는 0이 돼버린다. 자, 들어가고 나오는 양의 합이 같더란 얘기지. 자, 그래서 알짜 다발이 전기장의 알짜 다발이 0이 되는데 이 면을 통하는 모든 전기력선들은 위쪽으로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이다. 자, S4에 대해서 이 면으로 둘러싸인 양과 음의 전하들의 크기가 같다고 한다면 이 면의 알짜 전하를 포함하지 않게 된다. 가우스 법칙은 이 면을 통과하는 다발이 0임을 알려주게 된다. 만약에 전하가 같다면. 자, 이는 면 S4로 들어가서 전기장 속에 장선의 수가 밖으로 나가는 수와 같다는 사실로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 만약에 전하 Q를 그림 23-8처럼 S4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찌 돼버릴까? 자, 물론 전기장선의 형태는 변하겠지만 4개의 가우스면에 각각 통과하는 알짜 다발은 변하지가 않는다. 가우스면 외부에 있는 전하는 내부 전기장선의 전기력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야. 전기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내부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었다. 자, 4개의 가우스면 각각을 통과하는 알짜 다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Q는 4개의 가우스면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Q값은 가우스 법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법칙과 쿨롱 법칙을 비교를 통해서 점전화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살펴봤던 얘기야. 좀 전에 점전화 가우스 법칙을 유도할 때 봤던 얘기라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설명도 생략해드리도록 할게. 네. 자, 이번에는 대전되고 고립된 도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도체가 갖는 성질을 무지 많이 알아볼 수가 있어. 대표적인 도체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지? 전하가 표면에만 분포한다는 성질이 있지. 이 성질 때문에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 또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전하가 표면에만 분포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다고 해. 그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 자, 대전되고 고립된 도체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체가 있대. 부피를 갖고 있는 금속이야. 여기에 전하를 주게 돼. 그러면 전하들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지. 실제로 이렇게 돼. 여기다 플러스 전하를 주면 전자들이 빠져나가지. 네. 플러스 전하를 줬다는 건 빠져나갔다는 뜻이야. 빠져나간 상태에서 안쪽에는 대부분 중성을 이루고 있고 바깥쪽에 빠져나간 쪽에 일부 원자들이 전자가 부족해지게 돼. 자, 이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다시 분포하는 걸로 했기에 플러스 전하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플러스 전하끼리는 서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반발하는 힘이 나타나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간다? 표면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해. 거꾸로 이 표현이야. 저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쪽으로 모여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반발력 때문에 흩어진다는 게 더 설명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밀려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밀려나가? 표면까지 밀려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념 전압들은 모두 어디에 분포한다? 표면에만 분포한다라고 합니다. 표면에만 분포하게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임을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도체에 대해서 이 가우스면을 도체 표면에 인접하는 아주 인접하는 이 면을 가우스면이라고 해요. 얘가 가우스면이에요. 자, 얘가 가우스면이라면 자, 인테그럴 E 도트 dA라는 값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얘는 이필론 제로분의 QENC야. 하지만 이 노란 가우스면 안에는 여분의 전하가 있니 없니? 여분의 전하가 없죠. 네. 여분의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얘는 0이야. 가우스면 내에 여분의 전하가 없대. 표면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얘가 0이면 반드시 전기장 내부 값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결국 도체 내부에 전기장은 0이다.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라고 합니다. 자, 또 도체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자, 여기 도체가 있어.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라고 한다. 캐버티라고 흔히 표현해. 영어로 표현할 때 말로 캐버티라고 표현해. 동굴이야, 동굴. 빈 공동 부분이 존재해. 자, 이 공동에 임의 위치에 전하를 갖다 놔보자. 이 위치에 전하 Q를 갖다 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얘는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에 의해서 Q와 가까운 쪽에는 뭐가 대전돼야 돼? 마이너스들이 대전돼. 오케이? 네. 마이너스 얼마가 대전될까? 얘는 Q의 위치에 따라 균일할 수도 있고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이
면이 구면이라고 한다면 정 가운데 있으면 균일하게 분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얘들이 가까운 쪽에 더 많은 전하를 대전시켜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체 양이 마이너스 Q래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전하들이 대전되어지는데, 자, 바깥쪽도 대전되어지는데 이 대전된 전하량이 플러스 Q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도체 내부에 대전되는 전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왔어. 자, 그 다음에 표면에 대전되는 전하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체 바로 바깥쪽에 가우스면 1을 잡았대. 가우스면 1을 잡았대. 자, 이때 가우스면 1에 대해서 가우스면 1에 대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자, 인테그럴 E 도트 dA라고 써졌는데 이 내부에는 지금 전하가 두 가지가 있어.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있는 전하를 Q1이라고 해보자. Q1이라고 해볼게. 자, 그렇다면 중심에 있는 전하 플러스 Q와 그 다음에 Q1이라는 전하가 내부에 있는 전하의 총합이 돼버리지. 네. 그런데 말이야,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뭐라고 했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야.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래. 얘가 0이면 전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네. 따라서 Q 더하기 Q1이라는 값이 0이 되버리므로 안쪽 면에 대전된 전하량은 마이너스 Q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가우스면 2에 대해서 자, 인테그럴, 자, 이 표면에 나타난 녀석을 Q2라고 얘기해보자. Q2라고 얘기해. 자, E 루트 dA 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분의 Q 더하기 뭐가 돼버리지? 빼기 Q가 돼버렸지. 네. 빼기 Q가 돼버렸고 더하기 Q2가 됐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내부의 총 알짜 전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점전화처럼 행동을 하지. 네. 도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이 점전화 Q1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전체 값이 뭐가 돼? Q라는 값이 돼버려요. 따라서 Q2라는 녀석은 뭐가 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쓸게. 얘는 요거까지 안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도체 중성 도체야. 쟤는 네. 알짜 전화가 뭐가 돼야 돼? 알짜 전화가 0이지. 네. 중성인 도체의 알짜 전화는 0이야. 자, 얘가 0이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Q1 더하기 Q2가 0이야. 그때 Q1이라는 녀석이 위에 결과에 의하면 마이너스 Q가 되거든. 따라서 Q2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Q가 되버렸다. 오케이? 플러스 Q가 되었다라고. 자, 그래서 이게 가우스법칙 중에서 살펴보는 도체의 성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도체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사실이야. 자, 한편 또 도체에서는 이런 성질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도체에서는 이런 성질도 있다. 자, 도체 표면에서는 항상 전기장이 도체 표면에 수직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직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수직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5사람 중에서 4사람이 졸리면 어떡해? 점심을 뭐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졸아? 뭘 먹었어? 떡볶이? 신전 떡볶이? 저쪽에 있는 거? 그 알파몬드 지나서 알파몬드 옆에 있는 거? 아, 저기 안에 저기 뭐야 건물 4개 있는데 속에 있는데 매운 떡볶이지? 네. 많이 먹어도 졸린 거지? 평소에 마스크 써야지. 아직 옛날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냐? 학교에서 안 쓰지? 선생님들도 안 쓰셔? 쌤들만 써?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옛날에 우리나라 전염병들이 여러 번 스쳐갔는데 사스라는 게 왔을 때야. 사스 왔을 때가 너네 식기 때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너네 학교 기숙사를 사스 임시 수용소로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 엄마들 막 반대 엄청나게 하고 난리도 아니지. 애들 그럼 어디서 먹고 자냐고. 바로 그 옆에 있으면 또 찝찝하잖아. 그래갖고 그때 인천시에서 내놨던 대책이 뭘 내놨냐면 인천 시내에 있는 임회 고등학교 운동장에다 컨테이너 설치해갖고 학생 수가 별로 없으니까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게 시키겠다고. 엄마들이 또 엄청 난리 쳤지. 엄청 난리 쳤는데 나중에 사스 환자가 궁극적으로는 2명 와갖고 그냥 넘어갔지. 만약에 10명 이상 왔었으면 그때 사스했고 학교를 인천 시내로 이전했을 거야. 그때 한참 계획했던 게 인천대학교가 저쪽으로 송도로 넘어가면서 인천대학교 그 자리를 학교 전체를 인천과학고 부지로 쓰겠다라고 그랬거든.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됐으면 학교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니까 엄청나게 넓겠지. 자, 그러면 도체 표면에 수직하다라는 걸 한번 표현해볼게요. 만약에 얘는 거꾸로 수직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는 전기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 전기장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지? 도체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전하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오케이? 도체 표면에 분포된 전하들 때문에 자, 이건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기장을 2가지 성분으로 나눠보도록 하자. 첫 번째 성분은 면의 수직한 전기장 성분이에요. 이 N이는 반면에 자, 접선 방향의 표면의 접선 방향에 전기장도 존재하겠지. 네. 표면에 나란하게 존재하는 전기장은 전하들을 이동시킬 거야. 자, 얘 때문에 전하가 이동한대. 전하가 이동한대. 언제까지 이동할까? 전기력이 0이 될 때까지, 즉 전기장 ET가 0이 될 때까지. 자, 이때까지 이동을 하게 된대. 따라서 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항상 수직하대. 자, 수직하게 나타난다. ET 성분이 있으면 전하 재분포를 통해서 0이 될 때까지, ET가 0이 될 때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수직 성분만 존재한다. 이 문제가 이 식기 후반 때, 식기 중반에서 후반 때 대학 입시 문제로 질문으로 나왔었어. 구술 면접에서 전기장이 도체 표면의 수직함을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으로 나왔었어. 어떻게 설명해? 도체 표면에 분포한 전하들에 의해서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접선 방향에 도체 표면에 나란한 방향에 전기장이 있다면 전하들이 그 전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서 재분포를 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전기력을 정전 상태가 될 때까지 전화 이동이 돼버림으로 표면 방향으로 나타나는 면의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는 전기장은 0이 되므로 전체 전기장은 면에 수직하다라고 설명해주는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체들에 대한 성질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 명까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 적분을 통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하니? 옛날 기출에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는 안 나오고 옛날 기출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게 가우스 법칙이 얼마나 편리하고 위대한가를 보여준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무한 직선 전화 분포에 대한 무한 직선 전화 분포에 대한 전기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복습 삼아 적분 방법으로 그 플룸 법칙이라고 하거든. 플룸 법칙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가우스 법칙으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이 그런 형태의 적분이 많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방향을 전화가 분포된 이 방향을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Z방향이라고 얘기하자. 얘는 선 전압밀도 람다라는 밀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람다라는 밀도를 갖고 있다. 자, 이때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 자, 이때 여기에 G만큼 떨어진 곳에 이 전압들이 이곳에 미치는 전기장은 다음과 같다. 유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에는 이쪽 성분으로 D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길이, 이 벡터를 U라고 했을 때, 얘는 D 값이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D는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 곱하기 U 제곱분의 람다 D치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쪽에는 전압 DQ가 단위 길이가 람다를 갖는데 길이가 D가 되니까 람다 D치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한편 코사인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U분의 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사인 알파는 U분의 어리다. 그렇다면 얘는 건너편에 있는 녀석에 의해서도 대칭인 관계로 요 성분의 값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지? 상쇄돼 버려서 x축과 나란한 방향의 성분만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가 돼? d2 코사인 알파라는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기량을 직접 적분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계산하지. d2 코사인 알파를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인테그럴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알파까지 곱해지게 되면 U 세제곱분의 람다 곱하기 얼 곱하기 D 진 대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값이 되어버리겠지. 상수값들을 다 빼버리도록 할게요. 상수값 빼버리면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람다 얼 곱하기 얘 원형대로 복구시켜줄게. 원형대로 복구시켰다는 것은 U를 얼과 G에 관한 값으로 바꿔준 거예요.
u제곱이라는 녀석은 얼제곱 더하기 자 z의 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세제곱이니까 이분의 3승분의 dt가 되겠지. 이런 꼴의 적분은 여기 아무 변수가 없을 때는 삼각치한, 탄젠트를 이용한 삼각치한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g라는 값은 스몰 r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어버리지. 따라서 dg라는 값은 r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라고 바꿔 쓸 수가 있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적분 구간도 바꿔주자. 마이너스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자 2분의 파이까지 무한대까지로 치환해서 바꿔 써주면 얘는 이제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람다 올 곱하기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쟤는 얼 세제곱으로 빠져나오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에 이거 알파라고 쓰기로 했는데 에이크 알파로 쓰기로 했지. 자, 탄젠트 알파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자, 쟤는 얼 세크 제곱 알파 d 알파라고 표현해주지. 그러면 얼얼얼 하나씩 다 지워져서 빠져나가서 정리해주면 4파이 이필론 제로 얼분의 람다라는 값 곱하기 자, 1 플러스 탄젠 세타는 세크 제곱이 되지. 세크 제곱이 2분의 3승이니까 세크 세제곱이 돼버리고 세크분의 1이 돼버리니까 뭐가 되니? 코사인 알파 d 알파가 돼버리는 거죠. 자, 세크분의 1이니까 자, 코사인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인이 돼버리죠. 얘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면 뭐가 되지?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어도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가 돼버려서 얘는 2파이 이필론 제로 얼분의 람다라는 값이 전기장 값이 됐다라고. 계산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이거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단순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가우스 법칙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반지름이 얼마인 곳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거야. 자, 이때 가우스면을 잡는 게 요령이야. 자, 일단 이런 걸 한번 살펴봐. 가우스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장이 어때야 돼? 크기가 같아야 돼. 그리고 방향이 나란하거나 수직해야 되는데 이런 꼴일 때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어떨까? 얘는 반지름이 어린 큰 원통을 하고 그려가고 반지름이 어린 원통을 하고 자, 이런 플러스 전화이에서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오지? 한 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올 거란 말이야. 뻗어나오게 되면 얘는 이 둥그런 원통의 옆면을 지나는 전기장이 항상 크기가 어때? 크기가 일정하지. 일정하다. 또 이
면에서는 면이 향하는 방향이 정기장 방향과 항상 어때? 일정하단 말이야. 또 윗면과 아랫면에서 살펴보면 정기장이 0이 되지는 않는 대신에 얘는 지금 이곳에서 정기장이 이 방향으로 가거든. 근데 면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수직한 방향이야. 아랫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정기장 방향 이 방향인데 면 방향은 어때? 수직한 방향이 되어버려. 항상 수직하대. 예. 그렇다면 이런 직선 전압 공부에야 가우스면을 원통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오케이? 대칭성과 수직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자 얘네들을 원통으로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래 이해를 위한 방법과 실제 풀이하고 약간 단계를 달리 쓰거든. 그래서 일단은 원래 풀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넘어갈 때 쓰는 방법으로 자 그 중간에 과정을 생략 가로 표시로 생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 자 해공면에 대한 이도트 DA 합을 구하자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표현할게. 맨 위에 면을 1면, 옆면을 2면, 아래면을 3면이라고 얘기할게. 세 개 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면에 대해서 E 도트 DA라고 쓸 수 있어. 더하기 옆면에 대해서 E 도트 DA라고 써줄 수 있어. 또 3면에 대해서 E 도트 DA라고 써줄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각각을 표현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일면에서는 수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지? 0이야. 수직해서 3면도 마찬가지 수직하지. 그래서 0이야.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 2면에 대해서만 계산하는데 2면은 또 나란하다며. 정기장이 일정하면서 정기장 방향과 면 방향이 일정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게 되지. 이면에 대해서 EDA라고 써줄 수 있다. 이 우의 과정을 보통 생략을 해. 오케이? 보통은 생략해. 자 한편 여기서는 정기장 값이 또 어떻다고? 일정하니까 상수야. 밖으로 나오는 거야. 결국에 뭘 구하라는 얘기지? 원통의 옆넓이 계산하라는 얘기야. 원통의 옆넓이 계산하라. 그럼 원통의 옆넓이는 뭐야? 반지름 얼마니까 2파의 월 곱하기 높이가 안 줘줬구나. 높이를 L이라고 할 때 L이라고 쓸 수 있다. 이때 이 전기장은 어느 부분에 있는 전하 때문에 나타나는가? 이 원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하들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긴 거야. 원통 바깥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전하는 얼마가 돼? 단위 길이당 람다니까 길이 L이면 람다 L이 내부에 있는 전하값이 되는 거지. 자, 이 값은 가우스 법칙에서 무조건 뭐라고 쓸 수 있지? 입실론 제로분의 Q2NC 대 람다 곱하기 L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기장 2라는 값은 2파이 입실론 제로 얼분의 LL 지워지니까 람다라는 값이 됐어요. 와, 적분은 더럽게 많이 썼는데 적분은 하나도 안 했구나. 적분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잘 조절하여서 정기장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고 해. 이게 가우스 법칙의 유용이야. 이건 직접 적분했잖아. 수학 실력 부족하면 힘든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또 명분포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명분포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면도 다시 한번 계산해 줄까? 면도 작품을 위해서 한번 다시 계산해 줄까? 하지 말까? 한번 해볼게. 이번에 처음에 나온 게 있었어. 옛날에 얘가 엄청 심심한 거 같구나. 왔다 갔다 하는 최근에 데이였지. 네. 도동이가 문을 열었어. 어? 도동이가 문을 열었어. 어? 우성아 여기 쉬는 시간 아니야? 우리 끝났니? 네. 1시 반부터냐? 아 시간이 빨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 이어가도록